안녕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 명심보감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일로 항공 이야기 A스토리 법등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을사년 청사의 해도 정월 대보름을 지나고 겨우내 얼었던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 즉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에 들었던 개구리가 봄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난다는 경칩사이 에 있는 1년 24절기 하나인 우수를 코앞에 둔 주말입니다. 어때요? 한 해 하시고자 계획하셨던 일을 착착 진행되고 계신지요? 지금쯤이면 선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다듬어 리모델링하는 적기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뿐인 인생 명심보감 효행편, 오늘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라,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본문인데요. 본문은 자왈 부재엔 관기지요. 부몰의 관기행이니 3년을 무게 어부지도라야 가위효이이니라. 글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왈 부재엔 관기지요. 부몰의 관기행이니, 이는 관자는 볼관자인데요. 볼관자 앞에 있는 황새관, 황새를 의미하고요. 볼견인데, 즉 황새가 보는 거죠. 황새가 목을 쭉 빼고 살펴본다는 그런 볼관자입니다. 기지, 관기지에서 기지란 그 뜻이죠. 그 기자에다가 뜻지자니까 그 뜻인데, 이는 앞에 있는 부재, 그래서 아비가 존재한다, 살아계신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부몰에서 몰은 물수자를 써서 물에 빠지다, 즉 침몰 할 때 그 몰자인데요. 죽음을 의미하고요. 부몰은 아비가 돌아가시다, 즉 아버지가 죽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행에서 기행의 터기자 행동인데, 그 행이죠. 행은 아버지 살아생전의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을 무게 어부지도, 3년을 무게 어부지도란 가위효이이니라. 그래서 무게는 없을모 고칠 겐데요. 고치지 마라, 고침이 없다, 그래서 이고요. 어부지도는 부모님이 하셨던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도는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야, 여기 있는 라야라는 의미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 오를까 이를 위, 오를까 이를 위, 그래서 오름에 이른다. 효는 효도 효고요. 그래서 거의 옳거나 좋다고 여길 만한, 가위는 옳거나 좋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의미 뜻이고요. 어조사의, 그래서 효도 효고 어조사의인데요. 그래서 가위효이라고 하면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살펴보면 자왈, 여기서 자는 공자를 의미하죠. 공자 가로사대
부재엔 관기지요. 부몰의 관기행이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왈. 부재의 관기지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면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그 뜻을 관찰하고 관기지 황새가 목을 빼고 황새 관자고 볼기연자니까 황새가 목을 쭉 빼고 그 뜻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부몰 관기행 그래서 부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연후에 관기행 황새가 목을 쭉 빼고 그 행동거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의 행실을 관찰하니 3년을 무게 어부지도라야 가위휴이이니라는 의미는 3년간 아버지의 도를 바꾸지 않아야 가히 효라고 이룰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연후에도 3년간의 아버지의 도를 바꾸지 않고 따르고 행해야 가히 효라고 이를 만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에는 부재 어버이의 뜻을 황새가 목을 빼고 살피듯이 보고 관기행 어버이 돌아가신 뒤에도 부몰 어버이 살아생전 행동을 황새가 목을 쭉 빼고 살피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관기행이죠. 3년 부모님이 하셨던 방식을 고치지 마라. 무게어부지도 돌아가신 연후에도 3년은 부모님이 하셨던 방식을 고치지 마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야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위효이 그렇죠? 맺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자식들에게 효의 가르침을 주는 듯 하지만 즉 자왈부재 관기지요 부몰 관기행이니 3년을 무게어부지도 가위효의인이라는 뜻은 자식들에게 어떤 효의 가르침을 주는 듯 하지만 제가 한번 볼 때는 효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부모가 죽고 나서도 살아생전에 부모의 행실을 보고 듣고 배운 자식들은 적어도 3년을 더 살아갈 것이기에 살아생전 부모는 자식의 거울로 그 행실이 옳고 밝아야 함을 일깨우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부모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자 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기 공례에 치상 3년, 즉 3년 상을 치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자에게 왜? 라는 공자의 제자인 제야가 부모상은 왜 3년이나 치러야 합니까? 너무 길어서 다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즉 1년이면 안 되겠는지요? 라고 묻자 공자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왈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 3년상을 치르는 것은 천하의 공통적인 상례이니라 라고 공자께서 공자의 제자인 제야가 물음에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도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3년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식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부모님 살아생전 행실을 떠올려 최소한 3년 이상은 가기에 부모님의 행실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라는 그 영상을 만들면서 문득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네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근데 왜 하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해서 하필 왜 3살로 지칭했는지 의문이 생겨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유아기에 대해서 한번 일부 많은 과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칭되는 나이를 한번 살펴보면 유아기란 만 1세에서 보통 6세까지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후 7세는 미혼 7살이라고 할 정도가 되겠고요. 이 시기에는 외부 타인에 의해서 젖으로 양육되는 생후 1년에서 2년은 아주 주된 생활 공간은 바로 가정이 되겠지요. 이 시기에 아이가 보고 듣고 익히는 행동은 주로 부모와의 접촉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학습되며 또한 이 시기에 신생아 특유의 반사 행동이 능동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3살쯤이 되면 서서히 말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3년째, 즉 3살이 되면서 말버릇과 행동거지와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몸에 익기 시작하는 시기가 곧 3살쯤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고요. 이 시기에 자식에게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이나 행동거지 이러한 생활 습관과 나아가서는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이 한 아이의 평생 삶의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따라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면 어떨까 해요. 즉 아이의 잘못된 버릇을 나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속담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돌이켜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출처인데요. 출처는 서정명 21세기 교양신서 마음의 센터 명심보감이고요. 일신서 출판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것은 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효행편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라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면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